오늘 리뷰할 모델은 페라리 488 스파이더입니다. 전동식 하드톱 컨버터블로 제로백은 488 GTB와 비슷한 차량으로 알려져 있고요. 근육질의 매끈한 바디라인이 돋보이는 차량으로 지금 차량을 보고 있으면 제가 게임을 하고 있는, 게임 안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넓고 우람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데요. 타이어도 바닥에 보시면 지금 거의 뭐 깍두기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타이어도 굉장히 넓은 사이즈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300mm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배기음 자체도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뛸 정도로 굉장히 강력 있는 그런 느낌을 전달을 해줍니다. 488 스파이더의 엔진룸을 보고 있는데요. 뒤쪽에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페라리 특유의 NA 엔진을 포기하고 8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고요. 670마력에 77.5의 토크를 내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부족함 없는 수치죠. 근데 페라리다운 어떤 NA 엔진을 버리고 지금 과감하게 터보 엔진을 선택한 거는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환경 규제에 페라리도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동 7단 F1 듀얼 클러치 미션이 적용이 되고요. 최고 속도는 325km까지 메이커 측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제로백은 약 3초로 알려져 있고 연비는 유럽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리터당 약 한 8km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차량 중량은 1525kg로 확인이 되고요. 전장이 약 4.5m, 그다음 휠베이스는 2.6m로 메이커 측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사이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차가 커 보입니다. 그거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바디라인에서 보면 에어로 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바깥으로 나와 있어서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디자인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88 스파이더 실내에서의 만족감은 좀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가죽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명품 어떤 핸드백이라든가 명품 가죽 제품의 그 향기, 그 느낌이 고스란히 느껴지고 있고요. 인사이드 도어 핸들은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는 방식입니다. 좀 클래식한 느낌도 들고요. 실내 시트를 보게 되면 형상도 굉장히 편안해 보이고 가죽이나 쿠션감이 좋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승차감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멋스럽죠. 시트가 두 개 2인승 차량이다 보니까 리뷰하기가 너무 편한 것 같습니다. 뒤쪽에 글라스 타입으로 탑을 닫은 상태에서도 이 부분만 내려서 좀 시원한 공기를 쐴 수 있는, 그리고 어마어마한 엔진의 배기음을 전해 들을 수 있는 것도 페라리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의외로 기능 구성이 굉장히 단촐하면서도 심플하고 또 조작하기 편한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틸트 앤 텔레스코픽은 당연히 전동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페달류는 지금 오르간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다분히 스포츠카스럽습니다. 발 오른쪽으로 미션 쪽으로 격벽도 금속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저 부분도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아마 실제로 드라이빙을 하게 되면 발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의 완성도나 마감도 상당한 수준이고요. 카본 재질과 가죽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행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요 사이드 시그널이 핸들 위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은 조금 이색적인 것 같고요. 버튼 시동은 역시 핸들에 모든 게 다 집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운전에 방해가 안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시동을 한번 걸어 볼까요, 그럼? 네, 감동이죠. 바로 이 느낌. 이래서 페라리 하나 봅니다. 클러스터의 느낌도 심플하면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꼭 제가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세계 최고의 스포츠카 페라리 488 스파이더를 리뷰를 보고 계십니다. 스마트 키는 실내에서 이 앞쪽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키와 기어 변속부, 그리고 탑을 오프라는 부분, 그리고 윈도우 컨트롤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488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하 주차장에서 위로 올라오니까 어마어마한 자태가 이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좀 전에 리프트업을 했던 버튼도 보이고요. 클러스터는 굉장히 간결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내 고급감은 이 가죽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향기부터 벌써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엔진 회전이나 전반적인 느낌은 자동차 전용 도로를 조금 달려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특이한 점은 방향지 시등이 아시겠지만 스티어링 안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클락션 옆에 바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특이하고, 이쪽이 좀 허전해요. 양쪽이 좀 허전해서 시프트 페달밖에 이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쪽 다 그런 구성입니다. 편합니다. 사실 승차감 너무 편해요. 페라리가 딱딱하고 불편하다는 말은 옛말이고요. 건너서 가면 네, 강변북로 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은 페라리 하면 원래 NA 엔진이 더 유명한데 이 차량은 터보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를 계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페라리가 NA 엔진을 버리고 터보 엔진을 선택했다고 해서 초반에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 규제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NA 엔진에서의 성능의 한계보다는 여러 가지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페라리도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자료에서 제가 찾은 걸로 찾아봤었고요. 지금 승차감을 말씀드리면 이게 스포츠카를 운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안 들 정도로 엔진 회전은 빼고 전반적인 승차감에서 불편함이나 딱딱함이나 약간 부담스러움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페라리 맞나 싶을 정도로. 근데 코너링 같은 거를 이렇게 해보거나 악셀에 살짝만 무게를 실어도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면 내가 지금 페라리 최고의 스포츠카를 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차량 중량이 아마 1500에서 1600km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의 중량을 677마력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성능이 어마어마하고, 미션은 7단 F1 미션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반응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레드존이 지금 8000rpm부터 돼 있는데, 글쎄요, 레드존을 넘어서더라도 미션이 각 단에서 버텨주는 한계치가 일반 세단이나 아니면 기존에 제가 시승했던 차량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제가 흥분을 한 상태라 제대로 리뷰가 가능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형, 이거 아직 웹 모드라서요. 이 녀석의 진가가 1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보시죠. 그럼 주인의 허락을 받고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모드로 바뀌면은 배기음이 일단 바뀌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댐핑이 바뀝니다. 좀 더 딱딱하게요. 그래서 물론 이 댐핑은 저 댐핑 버튼을 누르면은 다시 부드럽게 좀 바꿀 수 있지만, 우선은 일단 스포츠 주행에 최적화된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사실 기본 주행 버튼입니다. 이게 이 차의 노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단단해지고요. RPM 게이지는 좀 더 올라가 있고, 그리고 배기음은 조금 더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쭉 한번 밟아보시죠. 그래서 아무래도 터보 차량이다 보니까 빵 하고 터지는 맛이 좀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그 독일 3사의 터보 차량이랑은 느낌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빵 터지고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빵 터지면서 힘을 계속 쭉쭉쭉쭉쭉 받아서 꾸준하게 토크를 유지해서 마치 자연흡기 엔진이 아닐까라는 착각이 들게 만들지만은, 사실 실제로 악셀링을 해보면 자연흡기보다는 반응이 반박자 됐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잘 만져놨다, 페라리이기 때문에 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규제 때문에 V8 엔진이 터보로 바뀝니다. 터보로 바뀌고 배기량 4000cc로 500cc 정도로 줄어들고요. 하지만 마력은 올라가죠. 670마력짜리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이 차가 얼마나 빠른지는 사실 직접 몰아봐야 아는데 출력에 있어서는 진짜 무식하게 빠른 것 같아요. 네. 제로백이 3초대라고 알고 있는데 네. 보통 4초 안쪽으로 제로백이 들어오는 차들을 타보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순간적으로 약간 필름이 끊기는 뭔가 좀 애매한 느낌이 들면서 멍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그럴 것 같긴 합니다.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준이님 운전에 대한 어느 정도 감각인지 제가 알고 있는데 준이님 같은 경우에는 안전운전을 하시면서도 상당히 과격하십니다. 차량은 1970년도에 398 GTS인가요? 그 페라리에서 나왔던 타르가톱을 장착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는데 그 차량을 모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스포츠카가 하드톱을 얹고 일반 쿠페형 모델과 뭐 제로백은 저는 같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거의 성능 차이가 없게 만들어낸다는 건 좀 기술력이 대단한 회사가 아닌가, 페라리가 정말 대단한 회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실 하드탑 오픈카 모델이 쿠페랑 같이 달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전형적으로 그 M3, M4, BMW 컨버터블과 그냥 노멀 쿠페 모델의 어떤 제로백 차이를 보면은 진짜 말 그대로 토끼와 거북이거든요. 그렇죠.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녀석은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페라리 측에서 지금 488 모델을 출시를 할 때 그 키치프레이즈로 내건 부분이 에퍼리스 드라이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아마 기존의 스포츠카라고 하면 많이 공부해야 되고 운전 스킬도 익혀야 되고 그다음에 노력을 많이 하고 불편했던 그런 인식들이 있는데 힘들이지 않고 차량의 전자제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안전하게 몰 수 있고 스포츠 드라이빙도 즐길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많은 소위 그 신흥 부자들이 페라리로 진입을 하는데, 페라리로 유입을 시키는데 장벽이 높지 않도록 페라리에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스티어링의 왼쪽에 보시면은 엔진 스타트 버튼 위에 그 댐핑 컨트롤 버튼이 있는데 그거 한번 눌러볼게요. 범피로드라고 해서 뜨는데요. 지금 이제 스포츠 모드에서 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노면이 안 좋은 지금 상황에서 좀 더 부드럽게 웹모드처럼 달릴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드를 제일 선호해요. 스포츠 모드에 범피로드 버튼을 눌러주는 그 상태. 거의 지금 이 세팅을 지금 오너가 추천한 이 세팅으로 운전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스포츠카를 몰고 있다라는 느낌이 거의 안 들 정도로 편안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왜 C63 AMG 서스펜션에 50점을 줬는지 좀 아시겠죠?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네. 훨씬 더 레어한 차량인데도 그 느낌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다가오니까 가장 좀 이 스포츠카에 잘 어울리는 서스펜션은 바닥의 정보가 그대로 잘 전달돼 오면서도 그 약간의 마지막에 충격은 다 걸러주는 그런 서스펜션을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런 서스펜션을 탑재한 차량은 달릴 때는 정말 만족감이 높은데 네. 일반인들이 접근했을 때는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허리에 부담감도 있고 계속 차를 타고 있으면 네. 피로도가, 그러니까 노면의 어떤 변화가 그대로 운전자에게 오다 보니까 네. 피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딱 그럼요. 보고 와 스포츠카다라고 하고 막 달려들다가 좀 타보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일반 승용차랑 같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옆에 앉은 오너도 맨날 운전만 해보다가 앉아보면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졸려. 분명히 스포츠카를 제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뭔가 밟아서 막 그 어떤 한계치를 끌어올려 내보고 싶은 생각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크루징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운전이 차분해집니다. 저는 빨간색 정렬의 페라리를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더 달려보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사실 그런 면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막 차 리뷰할 때 막
와 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뭐 이를테면 차선 변경했다 타선 변경했다 뭐 이런 뭐 뉴트럴한 차의 움직임 그리고 뭐 제동력 급가속 뭐 고속 안정성 다 중요한데요. 결국에는 차 사람이 모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데일리에 얼마나 좀 잘 녹아져 있는지도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이제 포르쉐 GT3 포르쉐 911 GT3 모델을 처음 샀을 때 와 엄청 진짜 어메이징 했어요. 실제로 엄청나게 낮고 빠르고 정확하고 칼 같고 잘 꽂히고 모든 면이 되게 만족스러웠는데 이게 일상에 녹아드는 순간 몸에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차를 타는 빈도가 떨어지다가 이제 아무래도 판매를 하게 됐는데 가끔 생각나긴 해요. 그 약간 날카로운 맛이. 어쨌든 그런 스트레스가 좀 줄으려면은 이렇게 좀 일상에 녹아드는 스포츠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488의 배기음입니다. 어우, 가슴이 설레입니다. 네, 지금까지 주니TV에서 살펴본 페라리 488 스파이더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황홀했던 그런 시승기로 기억을 하고요. 뭐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 번 타볼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